네, 또 본의 아니게 끊어졌습니다. 지금 뭐 밖에 지금 난린가 봅니다. 뭐 침수 피해도 엄청난가 보고요. 그래, 어쨌든요. 이 지역을 관장하는 게 사우디 어떤 국제산업단지 얘를 조성을 하다 보면 이걸 주관하는 게 사우디 상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 뭐 어떤 국제산업단지라고 커다란 어떤 우리 새만금 같이 이런 틀을 조성해놓고 넓은 틀을 만들었는데 그 외국의 많은 회사들이 와서 내 여기 투자하겠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그 사우디 상무부에서는 뭘 하겠어요? 무조건 못하게 하겠어요? 조사해보겠다 하겠어요? 대기해라 하겠어요? 일단은 오케이 승인해 주겠죠. 그 거대한 네옴시티 서울의 44배가 되는 저 넓은 지역을 그죠? 뭘로 채울 건데? 그러면 일단은 누군가가 여기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세력은 많은 기업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산업단지에 내가 그거를 공장을 지으면, 그죠? 공장을 지으면, 그럼 사우디에서는 누가 여기에서 이 많은 공장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가면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게. 그냥 어떤 페이퍼, 서류, 종이로 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그 사우디 네옴시티 그쪽에 산업단지에 입성을 한다. 사우디 상무부로부터 사우디 개발권을 받았다. 사우디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걸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죠. 진짜요? 진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종목을 걸어놨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맞다, 아니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몰라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 날요. 금요일 보면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상가를 갔어요. 왜?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여기 진출, 사우디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한대요. 수천억.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우디에서 수천억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사우디 국제산업단지에 모셔가는 거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 코로나 때 진단키트 위력을 발휘했죠. 근데 요즘 진단키트 팔리나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한참일 때도 그렇게 잘 나간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명도가 떨어지니까. 2022년도에 1년 동안 매출액을 보면 한 161억. 근데 순이익은 적자 389억. 영업이익이 적자 259억.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022년도에 매출액이 160억인데 적자가 380억대. 영업이익 적자가 250억대. 매출액의 1.5배, 2배 수준이죠. 형편없죠. 시가총액 지금 한 700억대예요. 유보율이 한 80%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요. 쉽게 해가지고요. 적자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는 부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시총이 지금 700억대인데 유상증자를 480억 때렸어요. 그럼 이 유상증자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대주주도 일부, 대주주가 미코니까 미코에서 일부 낼 거고 개인들이나 누군가 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확 떠야 되겠죠. 주가가 뜨면 매력적이잖아요. 유상증자 가격 보면. 흔한 스토리죠. 그런데 미코에서 하는 건 그거예요. 사우디에서 대규모 돈을 투자를 한다. 미코에. 그리고 사우디 국제산업단지에서 바이오 사업을 진행을 한다. 진단키트 만들고 막 할 거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요, 올 봄에도 많은 회사들이 써먹은 스토리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회사 보면 항공회사 아스트 말고요. 아스타라는 게 있어요. 아스타라는 이 회사도요,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예요. 진단키트,
그리고 어떤 분석, 유전자 진단 분석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면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요. 매출액 33억밖에 안 돼요. 웬만한 국밥집이죠. 순이익은 적자 28억, 영업이익은 적자 28억 똑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유보율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산 다 팔아봐야 빚이 더 많다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시총은 지금 한 1100억 돼요. 하고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78억 정도 땡겼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최대지수 변경을 수반하는 대출이죠. 근데 이 회사도 아스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게 미국하고 똑같아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에 진출한다. 사우디에서 몇천억 되는 돈을 투자를 할 것이다. 스토리가 똑같죠. 그러면 또 비슷한 회사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 에스코넥이라는 회사도요. 비슷한 스토리로 엮어가고 있어요. 이 회사도 보면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보면요. 바닥에 있을 때 전환사채 발행을 해요. 유상증자 발행을 해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리고 찌라시를 막 뿌려요.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환사채 물량도 소화하고 유상증자 대금도 들어오면 그때 자사주 매입한 그 자사주를 또 매도를 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 보면요. 이 네옴시티 10월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막 어떤 쓰레기주들이 작업을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요, 위험하죠. 뭐, 상가 갔으니까 할 말 없어요. 가면 그 상가 가서 돈 벌었다니까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죠, 결과. 결과 보면 나는 돈 벌어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자본 잠식 상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돈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그죠? 한 끼를 먹어도 스테이크를 먹지, 삼각김밥 먹겠어요? 네옴시티, 빈살만이 비전 2030 선포를 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그 네옴시티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정말 바이오가 필요하다면, 화이자, 모더나, 아니면 뭐 SK 바이오, 삼성 바이오, 한 요 정도 레벨이 돼야 되진 않을까요? 코스닥에. 완전히 자본 잠식 다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회사를 사우디에서 수천억을 투자해가 모셔간다? 이건 맞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페라리 한 10억짜리. 제가 오늘 지금 페라리 대리점 가가지고 그 지점장 나오라 그래. 나왔어. 페라리 얘 얼마야? 10억인데요. 얘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럼 20억짜리도 있는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거 옵션 어떻게 돼? 야, 구체적으로 그 옵션 계약서 내가 이거 20억 주고 이 한 대 사면 너희들이 세부적으로 내한테 물티슈라도 하나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볼펜이라도 한 몇 자루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내가 이거 20억짜리 페라리 사면 볼펜을 몇 자루 줄 것인지, 각 티슈를 몇 개 줄 것인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한테 보내. 오케이? 하고 나왔어. 그리고 나는 딴 데 가는데, 20억짜리 페라리 내가 계약하고 왔다고. 봐, 요거 기본 계약서. 딱 이 정도. 그죠? 근데 이거를 정보다 주가는요. 이런 걸 해가 먹혀요. 왜?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지 부채가 많은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지 관심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알 수준도 안 돼요. 단지 이런 기업은 막 찌라시를 막 뿌려요. 찌라시를 뿌리면 빈살만이 키우는 회사다. 빈살만이 1,000억, 2,000억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는 막 급등. 성공한 작전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작전주 참 좋아했어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상패도 많이 당해봤어요. 상패도 많이 당해봤고, 그래서 많은 시련도 겪고, 아픔을 겪고, 정상적인 회사를 사서 실패하고 괴로운 적은 없었어요. 기다리면 다 올랐으니까. 항상 벼락 부자 한 방을 꿈꾸고, 재무구조고 뭐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작전 주네, 국정원에서 작전을 펼치네, 대선 자금이 유입됐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에 현혹당해서 일확천금 꿈꾸다가 깡통 차고 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부실주가 움직이면요, 안 봐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러니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런 걸 사고 싶지도 않고, 또 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딱 사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적인 고통, 언제 상패가 뜰지, 언제 자본 잠시 거래 정지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요. 한 번씩 저런 이야기 하면 그래요. 동화책. 서울지 시골지. 그죠? 시골에 살아도, 곡식 먹고 살아도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런 주의죠. 미코바이오메드, 아스타, 에스코넷. 이런 회사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차라리 저는요, 미코바이오메드, 아스타, 저런 것들을 막 작업을 펼치면요, 저거하고 비슷하게 연루된 그나마 좀 안전한 회사를 찾아서 한번 사보는 거, 바닥에 있으면.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 끝나면, 그죠? 아람코 협력사, 알샤리프나 임페리얼 홀딩 이런 회사들하고 사업 이력이 있는, 그리고 그동안 네옴시티 이런 걸로 막 해서 주가를 막 급등시키고 이러지 않은 이런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오늘의 과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찾아서 좋은 회사를 만약 찾는다 하면 또 소개를 쉽게 드리겠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렇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요, 무턱대고 빈살만이 뒤에서 밀어준다, 어디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알 법도 한데, 근데, 그죠? 그거 각자 판단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서울지가 아니고 시골지로 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니까 저런 종목은 아예 손도 안 된다. 대충 보면 답은 나오죠. 이거 이래서 유상증자 성공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대금 납입할 때까지는 이런 짓을 하겠다. 이거 전환사채, 체절 리픽싱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거 전환사채 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작업 들어가겠다. 대충 답은 나와요. 그렇지만 불안하게, 그죠? 불안하게 살면서 서울에서 치즈 먹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거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 판단이죠. 결과를 중시할 것인지, 과정을 중시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는 거죠. 이거는 위험하니까 걸러버리고 하니까 이것도 부작용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이 어떤 그게 끝나면 지금 폭우가 엄청나게 오나 봐요. 자꾸 그게 뭐가 날라오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또 저희가 따로 또 게임주나 중국 관련 게임주나 아니면 또 그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따로 그죠? 토요일, 일요일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 자료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쉬시고, 그리고 그 밤사이 다운나스닥 많이 빠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어찌 보면
저 선물 옵션 이벤트 쇼일 수도 있다. 뭐 월요일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또 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것으로 오늘의 9월 15일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